안녕하세요. 중국영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별자리에 대해서 두 번째 천칭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 별은 영어로 star, 예, 스타라는 뜻은 시타란 말인데, 시타란 말은 밝게 타오르다 뜻이죠. 그래서 별이 됩니다. 또 하나, 별을 나타내는 말에는 stellar, 네, 스텔라 이야기하죠. 시타로 오르다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별, 별빛, 인류, 우수하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별자리는 별이 모여 있어야 되니까 constellation, 예, constellation, 칸은 같은 것들이 같은 뜻이죠. 그래서 별들이 같은데 모여 있어서 constellation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 하나, 에스트에서 나온 asterism, 예, asterism. S는 별이고 ism은 서 있다 해서 별이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별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백양궁 나타내는 말은 3월 21일에서 4월 20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들 별자리의 수호성은 화성입니다. 잘 알다시피 화성은 영어로 Mars라고 부르죠. Mars는 바로 전쟁의 신이라서 전쟁의 신이고, 또 양도 마찬가지로 양을 나타내는 영어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Aries, 예, Aries, 일어서다 뜻이죠. 그래서 일어서는 성질, 다시 말하면 활동적이고 선두에 서며 미래로 돌진하고 성취하지만 급하고 실수도 자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남과 잘 싸우는 성질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는 4월 21일에서 5월 20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고, 수호성은 금성입니다. 금성과 같이 성격이 신의와 책임감이 강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알며 신용이 좋지만, 그렇지만 이분들은 완고하고 표현을 잘 안하고 내심 반대가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 황소자리는 Taurus, 하죠. Taurus 뜻은 떠오르다. 그래서 떠올려서 강하고 두텁다 뜻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두터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소자리는 완고하고 그 대신에 신의와 책임감이 강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이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5월 21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수호성은 수성이죠. 이분들은 쌍둥이 자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쌍둥이는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니까 사교적이고 똑똑하며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자기 일에 열중하나 우유부단하며 심한 사교성 때문에 탈이 생기기도 합니다. 쌍둥이들은 둘이 같이 잘 다니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잖아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됩니다. 그러면 쌍둥이 자리에 영어로는 Gemini, 예, Gemini, 맞춰낸다, 서로 맞춰낸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맞춰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자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자리, 그해궁이라고 그러죠. 6월 22일에서 7월 22일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수호성은 달입니다. 그럼 달의 성질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이 될 겁니다. 강한 모성으로 가정을 우선시키고 감성이 깊고 배려심이 많지만 자주성이 부족하고 다정하지만 바람기가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를 나타내는 말에는 웃으면 안 되는데 Cancer, 예, 캔서예요. 캔서는 캔이란 말은 깐깐한 뜻이고 서는 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살이 깐깐하다니까 껍질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 말은 다시 살이 딱딱해지는 암을 나타내는 말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자자리입니다. 사자자리는 7월 23일에서 8월 22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수호성은 태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양이나 사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쉽게 기억이 될 겁니다. 인기도 많고 화려하고 사교성이 좋고 보스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력이 강하고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자를 나타내는 영어는 Leo, 예, 리오 또는 라이언, 리오나 라이언 다 갈기를 날린다 해서 나온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린다 해서 나온 사람 말이기 때문에 사자의 어떤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쉽게 기억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처녀자리입니다. 처녀궁이라고 그러죠. 8월 23일에서 9월 22일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수호성은 수성입니다. 자, 그래서 수성이고 처녀궁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성격은 연구가 타입이며 착실하고 꼼꼼하고 부정과 조잡한 감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잘 입고 결벽적으로 남을 비판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보이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영어로서는 처녀를 나타내는 영어는 Virgo, 버거는 뜻이 벌어지다 하는 아주 여린 가지, 나무 가지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린 가지처럼 가녀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입고 그 대신에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결벽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아주 부정하고 조잡한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 천칭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칭자리는 9월 23일에서 10월 21일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자, 수호성은 금성입니다. 그럼 천칭이라 했으니 천칭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기구죠. 그래서 품위와 조화를 소중히 하고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냉정한 분들입니다. 세련된 미의식에 공평한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마치 천칭처럼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궁상 뜨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 대신에 허영심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싫어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천칭은 영어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Libra, 리브라라고 합니다. 그럼 리브라가 무슨 뜻이냐 하면 늘어붙여 이런 뜻입니다. 원래 어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Lithra, 리트는 늘어뜨려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옛날 천칭을 보셔야 되는데 옛날 천칭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물건을 하나 달고 이쪽에는 추를 답니다. 그러면 추의 무게에 따라서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길이의 비를 가지고 이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더 무거운 것들은 추를 한 개 더 달고 또는 이 길이를 측정해 가지고 늘어뜨려서 그래서 이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브라는 말은 늘어뜨려서 놓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시면 이 리브라 대신에 무슨 말을 쓰냐면 Pound, 파운드란 말을 씁니다. 이 파운드는 무게의 단위 약 453.6g 정도 되는데 영국의 화폐 단위로도 사용됩니다. 그럼 파운드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붙들어 매다라는 뜻입니다. 붙든다에서 나서는 파운드 붙든다에서는 그 붙들어 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울을 붙들어 매서 줄을 붙들어 매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리브라는 말이나 파운드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단위를 쓸 때 이 파운드란 말을 안 쓰고 LB라는 말을 씁니다. LB라는 말이 바로 파운드 같은 뜻입니다. 말도 같은 말이죠. 자, 여기 리브라가 들어간 또 다른 한 가지 말을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있죠. Equilibrium, equilibrium, equilibrium. 근데 이거는 우리가 평형이란 말입니다. 그럼 equal 하는 것은 이 같다라는 뜻이 이같이. 리브리움 하면 늘어붙이움. 그러니까 이같이 똑같이 늘어붙이움 하니까 같은 상태로 이 늘어붙였다 말입니다. 추를 늘어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평형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천칭자리에 라고 하면 균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기억이 쉽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정갈자리 별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에서 11월 21일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수호성은 명왕성입니다. 그럼 천갈궁이라고 하고 또는 정갈자리라고 하죠. 탐구심이 왕성하고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과묵하고 인내하며 학술이나 의학 분야에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근데 과묵이 너무 지나쳐서 비밀주의가 되기도 하고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인간관계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집념이 강해서 남들이 볼 때는 엄습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갈의 성향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성질을 갖고 있겠죠. 사막에 살며 아주 구석진 곳에 그런 데 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정갈한테는 영어는 어떤 말들이 있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들입니다. Scorpion, 스콜피온이라죠. 스콜피온. 옛날에 그룹 사운드 이름도 스콜피온이었죠. 그 정갈이란 말입니다. 스코라는 말은 쪼개요. 쪼개 붙였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갈은 6개의 마디가 쪼개진 6개의 마디가 이어 붙여서 만들어진 그런 곤충이죠. 그래서 스콜피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궁수자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수자리는 11월 22일에서 12월 21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수호성은 목성입니다. 목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개방적이고 낙천적이며 정열적이고 아주 쿨한 성격을 줍니다. 근데 변덕이 심하며 대담하지만 소심합니다. 그래서 이중인격자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공수자리의 별자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공수로 나타내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느냐 하면 이런 말들입니다. Sagittarius, 세지테리어스한테 세지다란 말이 바로 이 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쇠를 끼웠다 뜻입니다. 즉 화살, 촉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그다음 을이란 말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어서는 여서, 그러니까 쇠를 끼운 것을 다루는 사람 같아서,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이어서 해서 공수자리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지금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sagittal, 세지털, 세져다 할 이런 말이죠. 세지다 말이 바로 쇠를 끼우다 뜻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갖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은 화살 봉합의 화살촉 모양의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활을 나타내는 말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arrow, arrow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arrow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arrow 할 때는 옥다 할 때 옥다는 뭐냐면 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옥다란 말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우그리다 해서 옥다 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활을 쏘다란 말은 활을 시위에 걸어서 놓는 것을 활을 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은 쏜다 안 하고 활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rrow란 말은 옳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활을 놓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화살표가 됩니다. 활을 나타내는 말은 보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보호란 말은 왜 보호를 하냐면 이렇게 붙였다 뜻입니다. 이렇게 휘어서 붙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활을 나타내 보호란 말 쓰기도 하고 아치 이래서 아치는 마찬가지로 옳같다는 것은 이렇게 우그렸다 뜻입니다. 그래서 활이 나타나는 말이고요. 이분들의 성격은 아까 말했듯이 아주 개방적이고 낙천적입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12월 22일에서 1월 19일 태어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염소자리라고 합니다. 나갈궁이라고 그러죠. 수호성은 토성입니다. 그러면 염소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성실, 견실하고 신중하며 성공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근데 전형적인 대기만성형이고, 그런데 친구는 적습니다.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자주 놓치기도 하는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자, 염소를 나타내는 말은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Capricornus, 캐프리코너스라고 합니다. 캐프리콘이 바로 염소죠. 캐프리콘. 그럼 왜 캐프리콘이냐 하면 케이프란 말이 까부릅니다. 염소가 상당히 까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콘은요, 굳은, 즉 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서는 형용사적 의미죠. 그래서 캐프리코너스 하면 까부리, 콘, 여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까불다 해서 이런 말이 있죠. caper, 케이프란 말은 까불어 이런 말입니다. 돌아다니다, 깡충거리다, 뛰어돌아다니다, 장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까불다 말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염소자리에 나타나는 말에 capella, 카펠라는 까불어 을라. 그럼 까불다니까 염소고 을라는 어린 아이를 을라라 그러죠. 그래서 작은 염소 이런 뜻입니다. 작은 앙큼 염소를 까불라. 그러니까 카펠라가 된 겁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죠 이게. 그래서 이 염소자리는 성공력이 강한데 이렇게 대기만성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물병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병자리는 생월이 1월 20일에서 2월 18일까지입니다. 수호성은 천왕성입니다. 보병공이라고 그러죠. 독창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지만 아주 작은 미시적인 현실을 놓치시고 금전에는 대단히 약합니다. 독창성이 인정 못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괴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물병을 나타내는 영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Aquarius라는 말은 아쿠아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아쿠아라고 그러죠. aquadash, 아쿠아 이런 말인데 아쿠아는 액 고여란 말입니다. 액이 고여 있다. 그냥 물이죠. 근데 이 고여 있는 물은 아쿠아라고 그럽니다. 그럼 흘러가는 물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이드로랍니다. 하이드로는 우리말에 흘러들으죠. 똑같은 말이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시게 되면요. 거의 한국어의 어원과 일치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쿠아는 고여있는 물,
하이드로는 흘러들어 흐르는 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물병 자리는 Aquarius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이런 말이 있죠. Aquarium. Aquarium은 아쿠아리움인데 이움이란 말은 자리란 뜻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이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aquarium 하면 수족관, 유리수조 이런 말을 나타내고 aquarium 하면 사람, in 하는 것은 사람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물병 자리 태생 사람을 aquarium, 그다음 수족관은 aquarium 이렇게 부르죠. aquarium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2월 19일에서 3월 20일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물고기 자리라고 합니다. 쌍어공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수호성은 해왕성입니다. 물고기니까 물이니까 해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마치 물고기처럼 상냥합니다. 자비심도 깊고 바다처럼 바다 같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비심이 깊고 정서도 풍부하며 자기 희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나친 감성으로 도취하는 게 아니고 미를 동경하면서도 잘못하면 바닷속으로 빠져버리니까 타락의 욕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정신적 균형이 결핍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가 나타내는 말은 아주 쉬운 말,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 Fish. 예, fish가 있죠. 그럼 fish는 무슨 뜻이냐면 베어서, 비스란 말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칼을 벤다는 말을 비다라고 합니다. 원래 버히다가 우리말의 어원입니다. 버히다에서 비다, 베어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서 하니까 칼로 잘라서 요리하는 것을 fish라고 부릅니다. 비어서, fish. 그래서 물고기 낚시질 하다고, 낚시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잘 알다시피 이렇게 Fishing. 예, 피싱이라고 그러죠. 예, 피싱, 낚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라틴어로서는 이 물고기를 Pisces. 예, 파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파이시스 또는 피시즈라고 부릅니다. 피시즈라서 비어서저,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낚는 그런 어업을 우리는 피스커토리라고 부릅니다. 이때 오리는 장소 나타난 말이 아니고요. 을이 뭐뭐에 관련되다는 우리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먹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Piscivorous. 예, 피시버러스랍니다. 버러스란 뭐냐면 이 버러스란 말은 아주 중요한 그 결합사인데요. Verus. 예, 버러스, 빨았습니다. 빨아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먹이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고기를 먹는 것을 우리 육식이라고 하는데 육식은 우리가 영어로 Carnivorous. 카니버러스입니다. 카니는 갈라내, 고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기를 갈라낸다, 칼로 잘라낸다 뜻이고 버러스는 빨아서, 그러니까 갈라낸 고기를 빨아먹는다니까 육식이란 말이 되고요. 그럼 채식주의자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영어로 Herbivorous. herbivorous라는 허브란 말은 바로 풀을 나타내는 말인데 왜 그럼 풀을 허브를 하냐? 여러 아주 여린 잎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허브 할 때 허란 말은 열이란 말이고 비는 붙었다 뜻이고 또는 뻗었다 펴다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린 잎이 붙은 것을 herb라고 부릅니다. 허자는 바로 열이다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아주 빠르게 둘째 시간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훈민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